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진우입니다. 오늘 저희 첫 서비스 디자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참 좋은 경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어저께 소나기가 많이 왔잖아요. 소나기가 많이 와가지고 꽝꽝꽝꽝 야단이 났는데 소나기 딱 지나가고 나니까 너무 하늘이 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서울숲에 갔어요. 서울숲에 가서 서울숲을 갔더니 서울숲 이야기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숲 이야기라고 하는 서비스 광장에 뭐가 있었냐면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어요. 아주 낡은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시민들한테 누구나 와서 저녁 때 그 피아노를 치라고 거기에다가 이 피아노를 갖다 놔둔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와이프랑 이렇게 한 8시 반 정도에 걸어서 가는데 그 서비스를 갖다 직접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가 한 20대 초중반 되는 남자친구가 멋지게 뭔가를 갖다 빼입고 와가지고 아주 이쁜 자기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앉더니 이렇게 왜 남자들 수작 걸거나 이렇게 하면 기술 쓰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피아노는 잘 못 치는데 딱 한 곡 잘 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완전히 딱 압도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한 곡을 탁 치더니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겉에서 그걸 갖다 딱 보면서 야,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저 친구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비스 디자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좋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우리는 그걸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진정한 경험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리하고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자 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의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번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서비스를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과연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제조업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나 또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들게요. 여러분, 제일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 독일, BMW. 그렇잖아요. 그런데 BMW에서 1년에 만들어낸 전체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수익보다 널싱홈 서비스를 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이 훨씬 더 크대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제조업 중심의 국가 경제를 갖다 봤다면은 이제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외국 특히 이제 선진국들은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갖다가 강조하였고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자동차, 철강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서비스 산업 중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서비스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교육 서비스도 그렇고. 자, 물론 이런 K묵 같은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익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있다고.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발굴해서
또 그걸 갖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건 별로 그렇게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잘 가꿔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상품력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주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멋진 서비스를 갖다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다. 서비스란 뭘까?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하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다라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서비스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인다. 예,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무형성이다. 눈에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으로. 예, 이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경험을 해요. 그 서비스가 어떤 맥락에 따라서 제공됐느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맥락에서 제공됐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서비스의 큰 특징이에요. 삼성전자의 핸드폰은 똑같은데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동시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갖다 받는 사람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폰은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미국에서 쓰이고 여기저기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만든 그 서비스는 그때만 거기에서만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번째 특징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서비스를 갖다 안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제주도 가는 한국 대한항공의 좌석을 갖다 예매했다고 쳐요. 내가 그때 6시 반에 그 비행기를 안 쓰면은 그 서비스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애를 갖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줄까?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잘 뭉쳐줄 수 있을까? 또 여건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이 시간의 속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들이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가 엄청나게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이럴까?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는 서비스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주 100% 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최근 들어서의 그 현상을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요것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하다못해서 동네 서비스라도. 그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런 디지털 기술이 들어감에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가 음식 제공, 식당에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사람이 전부 다 매뉴얼하게 모든 걸 만들어서 했다면 지금은 식당 가면은 다 모든 게 주문 같은 것도 컴퓨터로 받고 또 조리하는 과정들도 상당히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서비스가 요새 갑자기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크게 세 가지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라도 그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손에 다 들고 있는 거 뭐죠?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넓혀줬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말 중에 IoT라고 그러죠.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 또는 기계와 기계들 사이의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를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할 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 우리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는 일단 뭘 먹고 뭘 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느냐 이런 걸 갖다 고민을 했다면은 이제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물건이 결합되어 있는 무형의 서비스의 중요성 또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어디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일 했을 때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일 때 이제 우리 장인 장모 어른 모시고서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요. 뭐 여러 가지 그냥 기가 막힌 서비스가 나오는데 제일 임프레시브한 건 뭐냐? 계산서를 봤을 때. 계산서를 봤을 때 계산서를 보면은 이게 내가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계산서에 나온 그 액수를 가지고 난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들고서 내가 휴대폰 전문 매장에 가면은 최신 폰을 하나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최신 폰을 한번 사면은 내가 2년 3년을 쓰는데 이거는 딱 뭐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만 물론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그런 걸 갖다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한 그 경험이 이 핸드폰을 갖다 사가지고 2년 동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보람과 그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인간의 요소, 인간이 발전된 이런 무형의 가치를 갖다 요구하는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디지털 기술, 이 두 가지가 뭉쳐져 가지고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을 갖다가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서비스 디자인에서 두 번째 단어인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디자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머리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헤어 디자인. 헤어 디자인은 저는 못합니다. 헤어 디자인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실용성.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용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지. 뭔가 멋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어떤 예술 작품은 아닐지라도 그걸 갖다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다, 재밌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뭔가 새로운 거여야 된다.
뭔가 새로운 거에서. 그래서 지금에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부족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내요. 그런 작업이 디자인이라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작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제품 디자인, 운동화 만들고 이런 거 같은 게 제품 디자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한동안 많이 얘기했던 그래픽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들 갖다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조금 더 들어가서 인터랙션 디자인 해가지고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한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디자인 분야의 변화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서비스의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디자인 영역에서 이런 제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서비스? 그러니까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제품 디자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디자인을 두 개를 놔두고 봤더니 사람들이 제품 디자인하고 서비스 디자인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갖다가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적용했던 원칙이나 절차들이 서비스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디자인이라서 비슷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안을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다. 특히 서비스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아까 시간의 움직임이라든지 불가분성이라든지 헤테로지니어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특히 제품 디자인보다 서비스 디자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그런 서비스 디자인을 갖다가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표준적인 정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기업이나 또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듣다 보면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experi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디자인 쪽에 아주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결국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디자인 액티비티들. 그러한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경험했던 아주 좋은 경험 하나를 갖다가 쉐어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작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앞에 있는 노란색 차가 포르쉐라는 차입니다. 대학 교수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서비스 디자인 잘하면. 그래서 저기를 갔더니 이제 그 1층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저 차를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카페테리아에서 대리 만족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이름이 뭘까요? 스파게티 이름이 포르쉐. 그 다음에 또 우리 저거 있잖아요. 피자 이름이 람볼기니 피자, 디아블로 뭐 피자 이런 뜨거운 아주 그런 피자들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피자를 먹고 있는데 우리 건너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저런 것처럼 같이 피자를 먹고 있어서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저 잘생긴 남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너무 좋아서 나가가지고 저 앞에서 딱 차 앞에서 포즈를 갖다 취했더니 저 할아버지가 그 차 열쇠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차를 갖다 딱 받고 지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냐? 저 서비스는 포르쉐에서 그 자기의 자동차를 해당되는 공장에서 실제 주인한테 인도하는 서비스예요. 차량 인도 서비스. 우리 그 차량 인도 서비스를 갖다가 보면은 여러 대의 차를 갖다가 트럭에다 막 싣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그 차를 인스펙션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아마 평생 못 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는 거.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는 뭘까?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험을 주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지만 시작과 끝을 너무 잘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아서 다시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 그리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것들과 너무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갖다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 철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저 히틀러 같이 생긴 아저씨, 저 아저씨가 존 듀이라는 분이에요. 존 듀이라는 분이시고 그분이 1932년도에 하버드에서 경험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걸 1934년도에 책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Art as Experience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우리 존 듀이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경험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경험을 갖다가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자. 라고 하면서 그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처음과 끝이 기억에 남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리얼 익스피리언스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랬어요. 자, 그림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서 찍었냐면은 안동에 가면은 태계 이황 선생의 고택이 있어요. 그 태계 이황 선생의 고택에 그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을 갖다가 알리는 그 선비 정신에 대한 연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갔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때가 날이 좀 이렇게 부실부실하면서 비가 오고 그러는 때였댔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선비 정신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저기 우리 포즈를 지금 취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가지고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제일 마지막에 쓰셨던 시를 한번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시의 이름은 자명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쓴 비명이라는 거예요. 자명이라고 하는 걸 해줬는데 그 안에 있는 귀절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절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만났던 이사장님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기억이 나요.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진정한 경험의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과 끝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각각의 프로세스를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에요. 두 번째 경험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다들 취미가 있고 그렇지만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린을 나가요. 그래서 골프 치는 4시간만큼이나 뭘 하느냐? 저희 그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막 화를 내세요. 이놈의 자식아 이마트에 가면 감자 한 포대에 1,000원인데 일요일 내내 와가지고 그 땀 뻘뻘 흘리고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런데도
가서 4시간 동안 밭일을 하고 김을 메고 또 지난주에는 가가지고 뭘 심었냐면 대파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장할 때 쓰려고 대파를 갖다가 심었는데 그런 걸 갖다 심고 거두고 하는 작업을 특히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서 그런 걸 하면은 하는 동안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물론 내가 먹을 수 있는 또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농작물을 만든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거 이상 삶을 충만하게 해준 것은 내가 뭔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개를 갖다가 직접 가꾸고 또 그 가꾼 걸 갖다가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 이 자체가 우리 삶을 나의 삶을 너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일정이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요. 꼭 가서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밭일 한 4시간 하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소기의 목적을 넘어서서 그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이상 그 이상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진정한 경험의 두 번째 조건. 진정한 경험의 세 번째 조건은 조화를 이루는 경험.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지난주가 주말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우리 그 랩의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에 할 서비스 디자인 콘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초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랩에서 HCI 그 썸머 아카데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홍보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갖다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이거 아무도 안 읽으면 얼마나 쪽팔릴까 막 이런 생각을 갖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딱 글을 갖다 다 쓰고 나서 위에다 딱 올려놓자마자 우리 옛날 딴 데서 만났던 우리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라이크를 딱 눌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읽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을 갖다 소통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호응을 해주고 또 내가 호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남들과 서비스를 쓰면서 서비스를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 남들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 이게 진정한 경험의 세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는 뭐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기억할 만한 삶의 편린이로 소기의 목적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나가면서 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자는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 그럼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서비스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진정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의 조건을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 줘야지 사람들한테 진정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유용성은 뭐냐?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런던 올림픽 때 기억날런지 모르겠어요. 런던 올림픽 때 런던이 워낙 트래픽이 심한 상태에서 런던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한 거예요. 이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선수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경기장까지 이동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막 고민들을 했어요. 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런던에서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무인 자동 그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런던 시민이면 누구나
키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다른 거 필요 없이 자기가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할 때 자전거를 갖다가 체크아웃해서 가서 자기가 그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자전거를 갖다가 파킹하고 올라가서 자기 일 보고 나오면 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런 서비스가 유용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니드를 갖다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용성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 반면에 안 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유용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서비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강조를 해서 우리는 이런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들 있죠. 특히 정보기술과 관련돼서는 그런 서비스들 많아요. 여러분 막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LTE가 됩니다. LTE가 되면 뭐 동영상을 갖다 있는 자리에서 그냥 쫙 봅니다. 뭐 원칙 뒤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따옴표 치고 원칙적으로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대한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용성의 측면에서도 과대하게 유용성을 갖다 포장한 그런 서비스들은 아주 나쁜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험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 조건은 efficiency 측면에서는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해서 실제로 학습하기도 용이해야 된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사용성이라고 그래요. 유저빌리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때의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주는 거는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병원의 서비스들이에요. 병원 서비스들 보게 되면 아니면 특히 또 병원에서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되게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모 대학병원에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그 검사받고 치료받는 데까지를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한번 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본인 진료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갖다가 받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사용성입니다. 따라서 사용성이 나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쁜 서비스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특히 이런 어떤 앱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다운받았을 때, 여러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딱 구동을 시켰을 때, 구동시키자마자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삭제하시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것이 유용성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깔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성이에요. 앞에 있는 유용성과 사용성을 다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해당되는 서비스가 감성을 주지 못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성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면서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감성적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도 진정한 경험을 하기 위한 서비스가 가져야 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제일 나쁜 케이스는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딜라이트를 느끼고 재미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쉐임을 느낀다든지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해야 될까?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험들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람들한테 진정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는 유용성, 그 사람들이 그때
필요로 하는 그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사용성. 그 니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쉽고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감성. 그래서 그걸 갖다 진행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이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목적이나 니드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디자인이 과연 어떤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기업의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래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만들면 좋겠지. 근데 그게 우리 기업의 성공 실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잖아요. 괜히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 주고 제공하는 사람이 좋은 경험만 주면은 단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의 측면에서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해주는 것이 그 기업의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 들자면은 우리 아마존 같은 케이스예요. 아마존은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경험을 갖다 CX라고 그래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다. 그래서 고객 경험이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갖다가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마존이 그 월마트를 넘어갔죠. 주가 총액이.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 그 서비스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에 가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 사고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만큼이나 또 이런 서비스 디자인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요하고 좋은 병원들, 예를 들어서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션트의 익스피리언스예요. 환자의 경험. 그래서 환자의 경험을 최고로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메이오나 클리블랜드를 갖다가 전 세계의 가장 좋은 병원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분야에서도 서비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케이스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예요. 아파트 관리비를 갖다가 공지하는 그런 서비스들 보면은 과거에는 아주 복잡하게 숫자만 많이 들어가 있었다면 요새는 아주 칼라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눈에 잘 띄는 관리비 고지서를 갖다 만들었어요. 특히 뭐에다 초점을 맞췄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집의 고지서는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그래서 지나가는 우체통에 꽂혀져 있는 고지서만 딱 봐도 저 집은 전기를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꽂힌 집은 창피하니까 다음번에 좀 덜 써야 되겠다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던 공공 서비스 관련된 중요한 제 생각엔 참 의미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 염리동 소금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만 염리동이 어디냐면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하고요. 밤에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뭐 재개발이다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불편한 걸 갖다 봤더니 다니기 어두컴컴하고 다니기 무섭고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렇다 어디가 비상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를 했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밝고 풍성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을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길을 따라서 운동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그 길에다가 운동기구들도 놔두고 거기서 하는 행동들, 동작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꼬마들이 이제 밤에 나와서 또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밤에 나와서 그 코스길 따라서 가면서 다리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이 북적북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딱 노란색으로 대문을 갖다가 칠하고 그 대문에다가 또 인터폰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항상 문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문 열고서 그냥 따고 들어가면 되게.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굳이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굉장한 시설을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가 무슨 있는 동네를 다 깔아뭉개고 나서 아파트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환경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을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서비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적인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서비스를 가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큰 하드웨어나 이런 거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삶을 갖다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갖다가 마무리를 갖다 하자면은 오늘 강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를 갖다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의 변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를 하고 같은 서비스라도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불가분성이 있고 또 그 서비스는 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휘발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서비스의 특징을 잘 고려하면서 사람들한테 진정한 경험을 주기 위한 분야가 뭐냐?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서비스의 네 가지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그 진정한 경험이라면 그럼 우리의 특징은 뭐냐?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그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진정한 경험이다. 자, 그럼 서비스가 이런 진정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가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드를 그때 그 시점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유용성의 조건. 그 다음에 그걸 충족시키는 과정이 쉽고 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용성의 조건.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그 감정을 갖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감성적인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지 서비스 디자인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서비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일반 기업, 사기업을 위해서는 그 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갖다 높일 수 있고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공공적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삶의 퀄리티를 갖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서비스 디자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